이 지사의 사무실 그리고 집으로 오늘 오전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의 행방이 묘연한 휴대폰을 찾겠다는 거였는데요. 압수수색에 협조했던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활동이니까 최대한 압수수색에 빨리 또 충실하게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상당히 표정에 여유가 있었던 이재명 지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국종 교수하고 생방송 라이브도 하고요. 오히려 이 지사 측면에서는 나는 온전히 할 것 다 한다라고 하는 여유로움까지 보이던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하루라도 빨리 본 관련해서요. 이 김혜경 씨 사건이 아니라 경기도 도정에 대한 뉴스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라이브를 하면서 이국종 교수와 함께 의료 정책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모습이 뉴스로 퍼지기를 원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압수수색에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지사가 모 강연에서 사고가 터지면 여러분은 핸드폰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말 한 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 수사가 4월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오늘의 압수수색에서 핵심적인 물증이라 할 수 있는 핸드폰이 발견될 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 핸드폰은 분실했다고 밝혔다면 정말 분실을 했거나 네. 폐기 처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정에 아무리 집중하고 이국종 교수와 함께 라이브를 해도 이 김혜경 사건 그리고 형 이재선 씨의 어떤 강제 입원 사건이 일단락되지 않는 이상은 네.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도정보다 앞서서 언론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궁지에 몰린 이재명 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택에 과연 휴대폰이 정말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 생각한 분들이 더 많았겠죠. 검찰에선 이례적으로 오늘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 나오는 그 사진만 보더라도 네. 누런 봉투 하나만 들고 나오는 이제 그 장면이 지금 찍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봉투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휴대폰이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일단 휴대폰 발견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이름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폰이 뭐 한 서너 대 정도 과거에 사용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이제 한 거다라고 이제 봐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이거 압수수색 하려면 이미 했어야 되는 거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이제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해가지고 과연 뭘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증거인멸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야말로 시간이 차고 넘칠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기소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일단 뭐 검찰 쪽에서 할 것은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네, 검찰은 이제 다음 카드를 분주히 모색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국정 교수와의 생방송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김성환 평론가님, 네. 어제는 우연히 이재명 지사의 휴대폰 안에 자신의 부인을 칭하는 이쁜 마눌님이라는 것까지 포착이 되더라고요. 찍히는지 알았겠죠? 저렇게 보시는 분이 원래 아니었는데요. 그러게요. 뭐 지난번에는 분리수거 하는 걸 갖고 나오는 모습을 그랬죠.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내는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나는 또 아내를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뒤에서 카메라 다 들이대고 있는데 뻔히 그 휴대폰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연상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태도가 좀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게 일종의 좀 치고 빠지기 같은 느낌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문희정 씨 취업 특혜 의혹 문제나 이걸 거론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여당 내에서 갈등을 좀 유발하거나 이런 네. 모습들이 보여졌고, 당내에서 오히려 출당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회오리에 좀 더 빨려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본인 스스로도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치고 빠져서 거리를 좀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낫겠다. 그리고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특히 경기도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서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검찰 출석 이후 오늘 오전까지 침묵을 이어갔었던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뭐였을까? 그런데요, 이 침묵을 이 지사의 형이요, 내가 과거에 장형의 입원을 주도했었다라는 진술을 하더라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이 새로운 소식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둘째 형인 이재영 씨가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가족들과 의도했다. 이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일이라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에게 주어지고 있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를 벗기기 위한 그런 인터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제 입원에 이재명 지사가 개입했을 것에 무게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성남시 보건소장에게 이재명 지사가 왜 강제 입원을 시키지 않느냐, 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라,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네. 하고, 이 강제 입원을 시키지 않자 다른 곳으로 전보를 시키고 후임 보건소장에게 해외 출장 중에도 끊임없이 이 입원을 종용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 증언들이 지금 서로 상대적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둘째 형의 증언이 나왔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혐의가 벗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는 트위터의 해경궁 김씨 사건보다 사실은 이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의혹이 훨씬 더 치명적인 의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김혜경 씨 사건이 설령 유죄로 밝혀져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직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강제 입원 같은 경우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혐의입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서 검찰도 상당히 무게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대면 조사를 안 하고 넘긴 거다. 그러니까 친형을 본 사람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고 안 본 사람은 친형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배후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 의뢰서를 보면 이재명 지사 이름은 없어요. 네.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또는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고자 함일까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전 그 성남 보건소장들이 다 진술한 내용이 지금 이제 언론 공개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굉장히 결정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친형 강제 입원이 그게 어려운 이유를 뭐 10가지 대발, 1000가지를 대발하라고 네.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명백히 사실은 이제 대답하기 힘든 것들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직권남용 이제 의혹이 이제 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 이동을 시켰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결국은 본인의 이제 권한을 활용해서 본인 의도대로 보건소장들이 자기의 뜻대로 주도록 네.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찌됐건 입원 여부를 결정할 때 네. 그러니까 대면 진단을 해야 되는데 대면 진단도 없이 서면으로 그냥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강제 입원 조치를 완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절차상의 미비가 있는 거고 뭔가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지금 객관적인 증거는 조금 전에 뭐 둘째 형 그 증언도 있었습니다만 네. 둘째 형이 설령 호위무사로 나섰다 하더라도 이 증거를 뒤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난 증거로 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역시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순방 중에도 강제 입원시키라는 강압 지시를 했었다. 그래서 안 되니 강제 인사조치 당했다라는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만, 자, 오늘의 이 새로운 주장과 함께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이걸 사실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보건소장이 나는 강제 전보 조치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나는 정상적인 인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건소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가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보건법을 보면은 복지법을 보면은 강제 입원 절차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 절차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면 진단 절차가 없이 강제 입원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한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대면 진찰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자해를 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2주간 입원 조치를 취하고 전문의 진단을 받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역시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관련자들이 내가 압력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검찰이 기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주장이 일단 맞서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재명 지사가 싸움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동안의 침묵은 사실상 사정당국발 나왔던 언론 보도를 하나하나 준비했던 걸까요? 첫눈을 맞으면서 나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형님 입원 관련해서 보건소장 인사 조치를 지시하신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정기 인사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장해찬 평론가님, 이제 기소하기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다. 네, 뭐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라고 네. 하고 있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아마 기소를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자체는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네.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나 친형의 어떤 강제 입원 혐의라던가 해경군 김 씨 등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얼마 전에 변호인을 보강한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태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기도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 간의 어떤 공판을 대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네. 1심이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장기전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참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해찬 당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가 당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탈당을 했다가 혐의를 벗고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본인 스스로는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듯했던 이해찬 대표가 과연 정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금은 우선 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이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지금 민주당 지지율 40%가 깨졌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심하게 되게 된다면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이해찬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할 텐데 네. 그때 가서 과연 어떠한 정무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이해찬 대표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해찬 평론가님, 시간이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하셨는데요. 길면 길수록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게 될까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밀리면 밀릴수록 그리고 나에게 시간은 내 편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제발 나를 제명시키라. 핍박받는 대통령 후보로 크길 원할 거라고 박지원 의원이 분석도 하곤 했었는데요. 일단 당사 앞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규탄할 대상은 오직 이재명, 제명, 이재명 출당, 이재명 탈당에 관해서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지도부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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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민주당 내에서까지 의혹이 사실이면 뭐 출당은 물론 지사직까지 뭐 사퇴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제발로 나가라. 우리가 출당까지 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재명 지사도 제명시켜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클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불사신을 예고하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기소 즈음에는 좀 자진해서 탈당을 해줬으면 하는 게 아마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생각. 예. 그 몸을 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생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끝까지 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정말 억압을 당해서 네. 문재인 정부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유력 대권주자 그 이미지로 계속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끌고 가면서 결국은 이건 법적으로 해결을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보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계속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건 이제 자기 핵심 지지층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 과거의 이제 전례를 보자면 그러니까 박근혜 따라하기 아닌가 이렇게 좀 네.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당 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까? 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은 이제 정권을 질 수 네. 있었듯이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그러니까 승기가 언젠간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밀면 밀수록 나는 살아난다고 생각을 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분의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글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당에 남아있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떠나게 되면 네. 결국 자신을 보호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래도 아무리 서로 간에 사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지사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네.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당이 그래도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문준영 씨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이재명 지사의 언급에 대해서 굉장히 당원들이 많이 분노했던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억울한 거 있으면 당 틀 안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항의도 하고 네. 또 항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전 둘째로는 이재명 지사의 얘기가 설득력 없이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지사직이 있었을 때 직권남용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문제라든가 네. 또 부인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탈당을 하라, 제명을 하라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별로 없었던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 중인데도 그런 요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뭐 나중에 가가지고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보고 네. 제명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지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여기서 튕겨져 나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지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품어안기도 쉽지 않고 내치기도 쉽지 않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명시켜놨는데 1심에서 일단 무죄를 받고요. 이게 찬바닥에 이 겨울 추운데 도로에다가 자산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치하고 나서라도요. 야권에서는 불구경도 이런 불구경이 없죠. 이 문재인 정권의 위기설까지 기름을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애써 잠재워 두었던 문준용까지 다시 끄집어내는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탈당을 하든 출당을 하든 아니면 서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든 집안 싸움 적당히 하시고 그 정성으로 경기도정과 국정운영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참 요즘 기지사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건데요. 네. 전투력은 이제 슈퍼갑이에요. 또 대통령 아들까지 걸었기 때문에 전면전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지금 청와대한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부인이 트위터 안 한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당시 문장을 삭제했다고 증거인멸 혐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야당의 일제 반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혜철 평론가님.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도 이런 호재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민주당 곤혹스러운 이야기를 좀 더하자면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를 대하는 입장이 내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혐의 같은 경우는 드루킹을 통해서 댓글 조작했다는 건데 이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굳은 일을 한 셈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지금 김혜경 씨 트위터 의혹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혐의, 뭐 같은 기소, 뭐 같은 공판이라 할지라도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한쪽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굳은 일을 한 거고 한쪽은 본인이 대통령 되고자 이 당의 자산들을 헐뜯은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입장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당심도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공격이 아프다기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 친문과 비문이 갈라지는 이런 집안 싸움이 훨씬 더 민주당의 지지율을 까먹는 아픈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적진에서 내분이 발생한 상황인 거고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밀면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만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론전을 벌인다면 그리고 저쪽에 내분을 더 증폭시킨다면 분명히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이 긍정평가를 압도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50% 지지선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게 임박했다라고 지금 이분들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정치권에서 그렇게 늘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김성환 평론가님 뭐 짧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네. 거에 뭐 제가 쪽 하나 덧붙이자면요. 자유한국당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혹이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한국당의 내부 문제라든가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못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보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했던 국민들의 시선을 가릴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길 가다가 발로 감나무를 한번 찼는데 감에 우두두둑 떨어지면서 그러니까요. 자기의 치부까지 감출 수 있다 그러면 뭐 그거 이상 좋은 카드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재명 지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